영상 본 사람들은 이제 월급이 오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모르시겠죠. 회사원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돈을 버는데 가장 큰 핵심은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누워서 돈 벌기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냥 진짜 얘기해요? 네네네네. 특장성의 문제는 있겠다. 이 사람들을 프라인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포럼을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국도형 컨설턴트고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얘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직할 때 자기 몸값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조직 안에서 또 연봉 협상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가수들은 사실 몸값이라는 게 익숙한 언어인데 이 개념을 직장인,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나눠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기 몸값은 이제 자기가 책정하는 거다. 구분을 둬서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눈다면은 직장인 분들은 현재 연봉 수준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는지,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일을 이제 수임하실 때 한 가지 프로젝트에 쓰여지는 내 시간과 내 시간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문직 분들은 본인이 이제 사건을 수임하시는 그 수임료 기준으로 업계의 어떤 평균가 대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업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시장에서 내 몸값을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분들은 시간당 소득을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를 버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나누시면 일하는 시간에 내가 시간당 얼마 정도를 벌고 있는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드를 얘기할 때 총 소득보다는 시간당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는 편이고, 계산해서 이제 나왔어요, 평균값이. 그거를 미니멈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면 맥시멈으로 잡아야 미니멈으로 잡아야죠. 이 정도는 받고 무조건 일을 하겠다. 그렇죠. 신하루미님, 저희가 이번에 이 자리에 모시고 싶으신데 얼마세요? 그럼 내가 몸값이 5만 원이더라도 한 8만 원을 부른다. 10만 원 부르시고 10만 원. 8만 원으로 절충을 보셔야죠. 크게 부르고 중간을 찾으셔야죠. 직장인분들도 몸값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회사에서는 정해진 그런 연봉이 있고, 근데 회사원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상대한테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록 무기가 강해지고 해주는데 부담이 없고, 이런 요소를 찾아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회사와 나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회사는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는 그거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이자 계약관계인 거잖아요. 철저하게 협상 파트너로서 대하시고 항상 일하시면서 내가 맡은 직무 이외에 회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돈을 어떤 때 쓰세요, 두 분은? 예쁠 때. 필요한 거 살 때. 두 분 다 필요하니까 돈 쓰시죠? 내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의 관점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미 지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회사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데 내가 이거를 가능케 할 수 있어. 내가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는데, 그게 쉽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몸값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하루미님, 여기 오늘 재계약. 제가 생각해봤을 때 큰 손님께서는 저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축률이 더 올라갔을 경우 저에게 10%를 더 주세요. 비약적인 비유긴 하지만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들이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본인의 몸값을 제약 없이 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회사 외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몸값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향료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사장님이 한 20년 동안 향료 개발에만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은 팔아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빚을 한 5억 정도 지게 되셨는데, 컨설팅을 좀 받다가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고객이 대형 마트의 본부장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좀 해주셔라. 그게 이제 성사가 거래가 되면서 가지신 빚을 1년 안에 털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 한 명을 잘 만났을 때 이런 일들도 생긴다라는 이제 사례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퍼스널 브랜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늘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주변에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이 간과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 두 분 같은 좋은 분들이 저를 또 소개해 주셔야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또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방법론인 거죠.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고 내가 이들한테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
결과물들이 나에게 기회로 다가온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돈을 버는데 가장 큰 핵심은 릴레이션십이다. 직장인분들도 그냥 뭐 동호회 활동 뭐 이런 거 대안으로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스탠스를 좀 바꾸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제 프리랜서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좀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동호회를 나가는 방법 말고 또 있을까요? 한 2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두 번째가 당신 옆 사람의 클래스가 당신의 클래스이다. 이제 이 2가지로 저는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나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게 누구나 사람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 비즈니스에서는요, 내가 어떤 어프로치 포인트가 적다면 내가 가진 포지션을 바꾸시는 거, 내가 어떤 사회적인 급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사실 사장 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업자 신고하시면 사장이 되는 거죠. 저도 대표예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근데 요즘에 소모임 같은 앱들도 있잖아요. 독서 토론을 하신다거나 봉사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사람을 같이 이제 모으기 시작하시면 얘네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얘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사람을 만나는 고리를 많이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자기가 구축하는 거,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재테크라는 게 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몸값을 올리는 재테크도 있고 자산을 증식하는 재테크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한데 순서의 문제 같아요. 순서를 정하자면 몸값을 높여서 벌어들이는 수익원에 대한 크기를 키우고 이걸 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그 돈을 굴리는 형태로 순서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시드머니를 저는 사업에 투자를 다 하진 않았어요. 7대3 정도 나눠서 3 정도는 자산 쪽에다 투자를 하고 7 정도 이제 사업을 투자했는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한쪽에 자산을 마련해 놓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2가지 중요한데 순서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2030 중에서 회사를 하고 싶어서 엄청 많죠. 퇴사 키워드가 되게 많이 유입이 돼요. 2030은 퇴직을 준비해야 한다? Yes or no? Yes죠. 회사에 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생 전반적인 어떤 생애주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는 예전처럼 자신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팩트가 됐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딱 시간이 얽매여 있잖아요. 해당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도 딱 고정돼 있잖아요. 회사가 나를 계속 책임져 줄 거야? 아니, 책임져 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현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갖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로드맵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이 일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관점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인식이라는 거를 포트폴리오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신다면, 이 3가지를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이 3가지가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퇴사를 했던 방법인데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니까 리스크 전혀 없이 지금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3가지 방법으로 퇴직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아본 질문이랑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명세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유명세인지도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진짜 유명해졌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실제 어떤 삶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컨설팅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해지기도 해요? 많이 있죠. 유명해지고 싶어서 컨설팅을 받았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차이가 뭐예요? 유명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공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단순히 그냥 유명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광고비 투자 많이 하시면 돼요. 유명해지시고 싶다 하면요, 나다움이 가장 묻어나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막 고민하기보다는 콘텐츠 쪽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드실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일단 시작하고 반응 보고 수정 보완을 해야지. 콘텐츠는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고 나다움이 얼마나 잘 묻어나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것 같고요.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누워서 돈 벌기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냥 진짜 얘기해요? 네네네네. 시장성의 문제는 있겠다. 돈이 중심인 컨텐츠들이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슬슬 실증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너무 자꾸 그냥 사람들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이나 좀 뜯어먹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혐오가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이 채널의 전체적인 어떤 컨셉과 진행되는 어떤 내용들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 출연을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 진짜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나온 사람들
편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잘 끄집어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스펙트럼,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트렌드와 채널에서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어떤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럼 저희는 어떻게 스펙트럼을 넓혀야 될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포럼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 포럼 있잖아요. 이 지금 인터뷰 방송을 어쨌든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모으시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터로서만 활동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구축해서 2차, 3차 비즈니스를 만드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현재 이 시장 속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뭐 직장인분들이나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 삶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이걸 로드맵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먼저 그려보시고, 안 돼도 계속 질문해보세요, 스스로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속 가능하려면 내가 적어도 스스로 납득할 만한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내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가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 이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날 영원히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내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험을 배우자, 직장을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장어까지도 입고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저는 회사 내에서도 뭔가 몸값을 올린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저희 누동 컨설팅까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런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쉽고 빠르게 가면 좋은데 그런 관점보다는요, 좀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그 채널에서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최영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이었구나. 기본적으로 그 살림 모토가 즐거움이거든요. 다만 이제